당연히 오디오를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실 분들을 위한 플롯 트위스트로 이제 게임 이론을 들고 왔는데요. 논문 진짜 별거 없는데 그냥 오늘 미리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진짜 LLM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걸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인투이션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딱 하나니까 그냥 정말 편하게 들으시면, 저 썰 풀듯이 얘기할 거고 그냥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논문 자체는 제목은 이렇고요. 보시다시피 인용수가 0회죠. 그냥 너네 뭐 했음? 이런 생각을 다들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게임 이론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 다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게임이란 말을 저희가 평소에 되게 많이 쓰죠. 농구, 축구 이런 것도 게임이라고 하고, 뭐 체스도 게임이라고 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도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게임 이론에서의 게임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제 인생에서 이상하게 게임 이론하고 만날 일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기말부터 행정고시를 준비를 했었는데,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경제학을 딱 들으러 갔더니 갑자기 황종유 씨라는 이제 그 강사분이 게임 이론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유명한 게임 이론,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이게 죄수의 딜레마의 매트릭스인데, 그러니까 왼쪽은 여기 써있듯이 A라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득, 오른쪽은 B가 얻을 수 있는 이득 해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게임 이론을 왜 연구하냐면, 게임에 참여하는 개개인 참여자들의 최적 선택은 무엇이냐라는 결론을 이끌기 위해 이 경제학에서는 게임 이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두가 이득이 되는, 뭐 내가 남의 선택을 고려했을 때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내쉬 균형이라는 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뭐 이 죄수의 딜레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다시피 내쉬 균형이 어디서 생기냐, 둘 다 이제 자백하는 쪽에서 내쉬 균형이 생겨요. 그래서 되게 모순적인 게임이다, 인간이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동물이다라는 인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제 행정고시 접고 와서 백준을 푸는데, 백준에도 게임 이론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수학적인 측면에서의 게임 이론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인데, 다른 것보다 이제 여기 아래 보면 알 수 있듯이 둘은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써 있어요. 이 수학적인 측면에서의 게임 이론은 게임 참여자 둘 다 이 상대방도 최선을 다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 게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날먹하시라고 넣어놨는데, 뭐 아무 날먹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승리 전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상황에서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골드 1인가? 그런데 코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냥 이렇게 4줄 딱 쓰면 정답 뜨고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전략을 생각할 때 수학적으로 남의 행동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냥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게임의 양상을 봤는데, 그래서 게임이 뭐냐 정의를 하자면, 내 선택이 내 선택 혹은 다른 게임 참여자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바뀌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바뀌는 경우를 게임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게임에서 이제 그랬던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몇 가지 이 뒤에 논문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첨언을 하자면, 게임 참여자들이 나이브할 수도 있죠. 내가 뭐 상대방이 무슨 이득을 취할까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적으로 나는 정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겠어 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그러니까 내 선택의 결과 무관하게 모든 그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죠. 근데 이 이득을 최대화하는 게 꼭 정말 내 이득을 최대화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때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완전 정보 게임이냐 불완전 정보 게임이냐. 내가 게임을 할 때 게임에 참여했을 때 그 정보를 다 알고 있느냐 아니면 일부분만 보고 있느냐. 뭐 바둑 같은 거는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고 포커 같은 건 정보가 일부 뭐 비공개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LLM으로 하겠대요. 되게 굉장한 포부를 밝히고 있죠. 나 이거 LLM으로 한번 해볼게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게임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LLM한테 이걸 프롬프팅 해줘야 될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프롬프트 튜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뭐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GPT-3에서 그 코드 다빈치 002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얘가 수학이나 어떤 코딩 자체에 좀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GPT-4나 뭐 팜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썼다고 하는데 일단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계속 들어보시면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딱 보면 감이 좀 더 올 거예요. 이런 어떤 게임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냐면 이런 매트릭스 게임, 그러니까 행렬로 게임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의 게임을 한번 설명을 하고 네고시에이션 게임이라고 그런 게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10,000원짜리 하나 준 다음에 너 앞에 있는 사람한테 딜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과 협상을 할 수 없다. 너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 3,000원 가지고 저 7,000원 가질게요 했을 때 상대방이 노딜 하면 돈 없는 거고 딜 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라는 딜 or 노딜 게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한번 모델한테 설명을 해주고 모델이 올바른 설명을 해주는지 보겠다. 아까 매트릭스 게임이랑 네고시에이션 게임이랑 네고시에이션 게임에서 에이전트로 행동할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일 때랑 게임에 중재해주는 사람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략이 뭐냐? 갑자기 뜬금없이 알고리즘이 나오죠. 이 게임 트리를 두고 게임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제공을 해요. 모델한테 이렇게 보시면은 대충 보시면은 게임 트리를 준 다음에 모델아 너는 이거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이런 걸 얻을 수 있어.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걸 얻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모델한테 브루트포스로 다 게임 트리를 돌아본 다음에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게임이 커지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게임이 커질 땐 다른 방법을 쓰는데 이 뒤에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두 번째는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 나이브하지 않을 수 있죠.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신념이 있어. 나는 효용주의자야. 나는 우리 모두의 이익이 늘어났으면 좋겠어 생각할 수도 있고 됐고 나는 내 이득만 최대화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거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에 대한 알고리즘도 만들어요. 본인들이 직접. 이제 뒤에 넣어놓은 건데 만약에 내가 찾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제 가정을 하고 모델한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 라고 그냥 넣어놔요. 아예 교육을. 그러니까 다 볼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프로포설을 주고 시작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밸류 어사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개인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어쩌면 뭐 내가 피해를 안 보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내가 리워드를 최대화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프롬프트 안에 이런 얘기를 써요. 밥은 그의 어떤 리워드를 최대화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A1이 뭐 B1보다, 그러니까 A1이란 선택이 B1보다 더 큰 보상을 주기에 너는 A1을 골라야 돼.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리프 트래킹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대방이 취하는 행동을 대충 몇 개 보니까 상대방은 뭐 공이나 뭐 책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임에서 뭐 9번을 공을 고르더라.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한테는 공이 더 가치가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모델에 설명해 줍니다. 이제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하실 텐데 예시를 한번 볼게요. 되게 글씨가 작긴 한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위에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매트릭스 있잖아요. 이거를 행 하나하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야? 이 행은 뭐야? 이 행은 뭐야? 이 행은 뭐야? 이걸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모델한테 야 이게
그 1번 선택은 이거고 2번 선택은 이거 3번 선택은 이거 4번 선택은 이건데 두 가지 참여자는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지난 학기에 성윤이가 얘기했던 Let's think about it step by step 같은 온갖 프롬프팅 스트레이트 다 가져와서 다 집어넣어요. 그냥 뭐 and reason about 뭐 밥이 이걸 원하는 이유는 이거야. 밥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if 밥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걸 다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게 긴데 뭐 이거랑 이거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거라 뒤에 건 설명을 안 할게요.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그 최대화할 수 있는 행동을 모델이 골라준다. 저는 이쪽이 조금 더 재미있고 실용성이 있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이나 이런 걸 보면 사회적인 희소 자원을 그 필요한 대로 나눠줘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브로커로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밥이랑 앨리스가 있어. 근데 밥은 이걸 더 좋아하고 앨리스는 이걸 더 좋아해. 너가 이 한정된 재화를 얘네가 모두 만족하게 나눠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아까 말했던 전략대로 설명을 합니다. 혹은 그런 선택자로서 너가 이제 앨리스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 Let's think step by step for Alice. 뭐 앨리스를 위해서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자. 밥을 위해서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결과는 어땠냐? 지로샷은 그냥 훈련을 안 시키고 바로 넣었을 때고, COT가 정확히 얘기하면 기본적인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거는 투샷은 뭐 2번 물어봤을 때고, 스트래터직 이제 본인들이 훈련을 시켜놨더니 거의 다 맞추더라 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다 맞췄다는 게 이상해서 뭐냐면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혹은 그 유틸리티가 원하는 방향으로 증대된 행동을 거의 100% 맞춰내더라 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매트릭스가 늘어나서 참여자들이 늘어날 때도 보시면은 다 1, 그러니까 1.0 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음에는 이제 얘네가 objective가 있을 때, 그러니까 참여자들의 어떤 나름의 목표가 있을 때도 실험을 해보는데, 맥시마이즈는 참여자가 내 이득을 최대화하고 싶을 때고, 헬프는 내 건너편에 있는 나랑 게임을 하는 저 사람의 이득이 최대화되길 원할 때고, 웰페어는 아까 얘기한 상대방과 나의 합이 제일 커지길 바라는 경우고, 넥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와 쟤의 차이가 가장 커지게, 그러니까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는 많이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는 이렇게 2명의 플레이어를 가정을 하고 게임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맞추더라. 예외였던 점은 저는 쟤보다 많이 먹어야겠다라는 거에서 틀렸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제일 쉬워 보이는데 이거 의외로 상대방보다 많이 가져가는 게임은 생각보다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더라. 페어 브로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희소 자원을 나누는 선택도 굉장히 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수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옵티멀 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얘와 얘 효용이 가장 커지더라 라는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을 가지고 와서 그 선택과 이 모델이 한 선택을 비교해 봤을 때 효용이 이만큼 절대값 차이가 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효용이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얘기를 들고 온 것 같아요. 결과를 가져왔는데 결과적으로 주장하는 건 이거죠. 나는 LLM의 이성을 조종할 수 있다. LLM이 이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적합한 프롬프트 튜닝을 성공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읽고 든 생각은,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모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그다음에 그 프롬프트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게 아기를 어르는 것 같이 애한테 하나씩 이제, 자 얘야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건데 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LLM을 마치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뭔가 다른 선택도
LLM한테 맡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는 뭐 정보 검색이나 혹은 뭐 코드 작성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서 우리가 뭘 요구한다면 뭔가 인간 실제 생활 안에서도 선택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자료를 안 바꿨네요. 참고자료를 바꿔주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똑똑하네요. 똑똑하네요. 저는 저렇게 설명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못 풀 것 같아요. 몇 가지 프로 활용했을 때 예. 맞췄다 안 맞췄다의 기준이 다음 액션 하나에 대해서 맞췄다 안 맞췄다. 아 아니요 모든 액션 게임이 끝났을 때 이게 옵티멀한 선택이었다 아니었다. 전체 예,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은 게임을 여러 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여러 번 이게 6 곱하기 6이란 게 선택을 6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선택지 중에서 선택지를 골라서 게임을 한다는 건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넓어져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져도 올바른 선택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미 뭔가 이론상으로 뭐가 최적의 선택인지 나와 있는 그런 게임들로만 취하고 예. 임의로 이제 매트릭스 마지막에 논문에 예시가 나와 있었는데 그 매트릭스 안에서 해가 없는 게임 말고 해가 있는 게임으로 다. 예. 해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선택이 정해져 있다. 아까 죄수의 딜레마처럼 딱 특정 형태로 해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딱 정해진 해가 있는 경우만 넣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전에 있던 다른 모델들이 비슷하던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LLM으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를 보여주는 논문이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프롬프트 튜닝 논문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근데 굉장히 특수한 형태인 거고 이게 전 애초에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가지고 신기하다. 그냥 지금 이제 스트래티직 평가에서 예. 스트래티직하고 어. 로샷 투샷하고 차이가 정확히 그러니까 제로샷은 모델을 전혀 훈련시키지 않고 물어봤을 때고 투샷은 이제 물어봤는데 틀렸어요. 그거 아니야. 물어봤는데 다시 틀렸어요.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두 번째 건너서 맞출 확률. 이거고 스트래티지는 본인들이 이제 그 미리 프롬프트닝 해놨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예 알려줬을 때. 참고로 노서치는 그 미리 공간, 그러니까 게임 트리 공간을 탐색을 해서 준다 그랬잖아요. 그 공간 탐색이 없었을 때. 사실 저한테 이걸 질문해도 저도 LLM이 알죠라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긴 해서 그렇습니다.